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을 통해서 러시아가 전체 점령 또는 일부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이 4개 주죠. 바로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인데 이 4개 주를 러시아가 병합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현재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는 계속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헤르손주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규모로 지금 전 전선에 걸쳐서 밀고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자포리자주만 유독 좀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자포리자주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어마어마한 공격 준비 사격, 쉽게 말하면 공격 개시 사격, 그러니까 대규모 기동 부대가 밀고 들어가려면 그 전에 포병 화력으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놓고 기동부대가 들어가죠. 그걸 공격 준비 사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엄청난 공격 준비 사격에 들어가고 있고, 이 자포리자를 지키고 있는 러시아 군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왜? 지금 밀고 들어올 거니까 라는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군의 황당한 이런 상황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거 하나 추가로 더 알려드리겠고, 지금 군복 없죠. 군복, 예비군복 뒤져보니까 누가 해먹었는지 다 사라지고 없고, 그것만 해도 수천억 원어치인데,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30만 명 예비군은 동원했는데 입을 군복이 없어서 지금 밀수하려다가 딱 걸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러시아의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전과를 보겠습니다. 병력은 350명 사살했습니다. 전차 17대 격파, 장갑차 29대 격파, 역시 어제도 이 병력으로는 1개 대대, 그리고 전차 장갑차 도합 1개 기계화 대대 이상급의 장비를 격파했습니다. 차량은 8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전과가 있습니다. 야포 31문 격파. 이게 이제 견인포, 자주포 합해서 31문의 야포를 격파했다는 건데, 이거는 2개 대대 분량의 포병대대를 하루에 격파했다는 말이 되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야포 전과가 있냐. 이건 제 기억으로는 이번 전쟁 개전 이후 7개월여 동안 하루에 가장 많은 포를 격파한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디냐? 바로 헤르손과 자포리자 이 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내려오는 것을 러시아 포병이 사격을 하고 있고, 그걸 우크라이나군이 사거리가 훨씬 길죠. 하이마스가 있으니까 대포병 사격을 통해서, 대화력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에 2개 포병대대 분량의 야포를 날려버렸다라는 러시아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이런 상황이 됐다. 장기판에 초반에 포 2개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헬리콥터 1대 격추를 했고요. 무인 항공기도 20대나 격추했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 20대 격추 제가 좀 이따가 상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과가 어제도 있었고,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쿠바 핵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아마겟돈 위기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쿠바에 소련이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고, 그것을 봉쇄하는 미국의 항모전단,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핵전쟁, 정말 일보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핵 버튼을 누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소련이 꼬리를 말았고, 그렇게 해서 핵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60년 만에 가장 높은 아마겟돈 위기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뭔가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있는, 즉 러시아에 대한 압박, 그리고 러시아를 공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는 이런 발언을 했고요. EU 의회 의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공유하면 이 각 나라가 EU에 내는 그 기여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여금에서 환급을 해주겠다. 그 전차 한 대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서 환급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다. 니들 국고의 이익이니까 그 치장물자 처박아 놓지 말고 우크라이나 갖다 줘라. 지금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전차 군단이었던 독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5,000대 가량의 전차가 있었던 그 독일이 그 전차 부대를 대부분 해체를 했죠. 해체를 하면서 서유럽 많은 국가들에게 레오파르트 2 A4 전차를 아주 싼 가격에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이미 30년 됐으니까 30년 그리고 또 서독이 보유했던 기간 다 합하면 한 40년 된 전차니까 그거 3세대 전차니까 좀 우크라이나에 줘라 라고 하는데 서독의 구신인 독일이 그걸 계속 지금 반대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멈칫멈칫하고 있고 왜? 독일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EU가 좀 줘라 제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거는 친러 오신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내용인데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 함의 함장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벨고로드 함이 뭐냐? 바로 포세이돈 핵 의뢰를 운용하는 그 잠수함이 벨고로드 함이죠. 제가 시큐리티 뉴스 외에 주말에 이슈 포커스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슈 포커스를 통해서 이 핵 의뢰 이 포세이돈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그 핵 의뢰를 장착한 벨고로드 함이 지금 백해를 나가서 카라의 쪽으로 가서 이 포세이돈을 실사격 훈련을 한다. 그래서 지금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함장의 가족을 지금 신상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깠다. 그리고 협박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정말로 그 가족의 신상을 공개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 측 오신트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무리 핵전쟁 위기라 하더라도 그 벨고로드 함의 함장의 가족을 공개한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까지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이죠. 게란2 이거 많이 도입을 했는데 300대 계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86대가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불과 2주 만에 60%가 손실됐다. 그러면 이 게란2가 자폭 무인기인데 뭐 자폭 많이 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자폭 성공한 거는 몇 대 안 되고 대부분 대공포나 전투기 등에 의해서 격추되었다라는 거예요. 워낙 뭐 천천히 시속 100km 속도로 하늘에서 삘삘삘 나르고 있으니까 눈에 잘 띄고 해서 격추가 많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드론을 또 비싼 비용을 치르고 가져왔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효과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의 이라제 드론은 비대칭 무기로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또 역시 ISW는 바그너 그룹이 람잔 카다로프 즉 체첸과 함께 경쟁한다. 푸틴에게 충성 경쟁하고 있다. 이 바그너 그룹은 원래 신분 자체가 푸틴의 사이익을 위한 개인 용병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전쟁에 체첸의 수반인 람잔 카다로프가 20대, 30대 젊은이들을 전부 그냥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어넣고 다 희생당하고 이제 없으니까 10대까지도 이 전쟁에 동원하는 이 캠페인을 지금 체첸에서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충성 경쟁하다 보니까 람잔 카다로프가 육군 상장으로 지금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 바그너 그룹은 열받죠. 우리가 진짠데. 그래서 지금 충성 경쟁하고 있다. 또 이 충성 경쟁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충성 경쟁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분열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에서 하루 20km 이상씩 진격하고 있는 빠른 진격 속도를 보이고 있다. 라고 평가했고요. 러시아는 헤르손에서 코사크 연대 병력이 집단으로 무장 탈영했다. 제가 어제 이 죄수 부대들의 죄수가 집단 탈영해가지고 깽단을 조직해서 지금 마적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수 부대뿐만 아니라 정예중의 정예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사크 연대 이 장병들도 집단으로 무장 탈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러시아가 루한스크의 크레미나에서 시민들을 대규모 강제 동원하고 있다. 이 크레미나는 지난 7월이죠. 우크라이나가 세베로도네츠크를 내주기 직전에 6월쯤에 러시아가 점령했던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석 달 조금 지났습니다. 이 석 달 동안 러시아에 점령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급기야는 강제 동원되어서 전쟁에 투입될 총알바지가 될 그런 불행한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지금 크레미나를 우크라이나군이 3면에서 포위 공격하고 있는데 빨리 탈환해서 시민들이
총알바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러시아가 아조프 연대 포로들을 포섭해서 용병 고용을 시도를 했는데 아조프 연대 마리우폴에서 굉장히 용감하게 끝까지 싸웠던 부대들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들을 나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아조프 연대들이 차라리 여기서 우리 죽여라.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전선 일대에서 공습과 포격을 대폭 강화해서 이게 공격 준비 사격 아니냐. 그러면 이제 대규모 기동부대가 밀고 들어올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지역의 러시아군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소식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주요 소식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하나 보겠는데요. 이게 러시아군이 리만 주둔군 사령관 집에 있던 거 지금 가져 나온 겁니다. LG 세탁기인데요. LG 드럼 세탁기. 리만 주둔군이니까 리만을 뭐 한 4, 5개월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제일 좋은 거, 야, 우리 집에 내가 좀 있어야 되니까 내 관사에는 제일 좋은 거 갖고 와 해서 갖고 온 게 아마 세탁기 중에서는 세계 제일 좋은 게 LG 세탁기 아니겠습니까? 가전은 LG 뭐 이런 말 있었죠. 우리 어릴 때는 금성, 골드스타. 그래서 이 드럼 세탁기 이걸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뭐 슈퍼마켓, 뭐 편의점 같은 데 있는 음료수, 냉장고들 잔뜩 갖다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어 가려고 준비해 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너무 빨리 들어와서 뺏겼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예비군 동원령 발표 후에 창고를 열어보니 전투복과 전투화, 헬멧 등 개인 장구류가 있어야 할 창고들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러시아가 정말 다급하긴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전투장구 밀수를 추진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러시아가 튀르키예 무역상을 통해 대량의 전투장구류를 밀수하려다가 적발되었으며 해당 거래는 튀르키예 측의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10월 7일 밝혔습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러시아가 튀르키예 무역상을 통해 20만 벌의 방탄복과 50만 벌의 동계용 전투복을 구입하려고 시도했다라며 해당 요청을 받은 튀르키예 무역상이 우크라이나 정보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밀수를 시도한 물품은 AK용 탄입대가 장착된 보병용 방탄복 20만 벌, 러시아 정규군 디지털 픽셀 문양 또는 여타 위장 무늬가 적용된 전투복 상하의 그리고 야전 상의 50만 세트였는데요. 해당 물량들은 현재 동원된 예비군과 앞으로 동원될 예비군들에게 지급할 물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튀르키예 무역상을 통해 제3국,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국가들로부터 해당 물자들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밀무역을 제한했는데요. 튀르키예 무역상은 이를 즉각 튀르키예 당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에 신고하고 러시아 측 접촉을 끊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밀수 공작에 나선 것은 당장 투입해야 하는 예비군들에게 입힐 전투복이 없고 러시아의 산업 생산 능력으로는 단기간에 이러한 물량의 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군수산업 부패와 낮은 생산성은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 안팎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온갖 첨단 무기들을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군복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 러시아. 정말 이번 전쟁 내내 그동안 얼마나 거품이 잔뜩 낀 나라였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튀르키예 무역상. 튀르키예가 그동안 뭐 러시아하고 친한 행보를 보여왔으니까 평소에 뭔가 통하던 거래처가 있었겠죠. 거기에 방탄복 20만 벌, 그리고 전투복, 야전상이 포함해서 50만 벌, 수천억 대 규모입니다. 아마 튀르키예 무역상이 겁이 났나 봅니다. 이거 하다가 걸리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받죠. 그리고 그동안 했던 거 다 토해내야 되고 이 수천만 달러 또는 수천억 원의 이런 딜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튀르키예 당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에 신고할 정도면 굉장히 겁이 났던가 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창고 뒤져보니까 있어야 할 전투복은 사라지고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20만 명이나 동원해놨고 앞으로 또 더 추가로 동원할 거고 그런데 전투복이 있어야 그걸 입고 전투를 하죠.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구하자.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는 제재 때문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밀수하자라고 했는데 믿었던 튀르키예 또 통수를 쳐버렸다. 아마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밀수하려고 했겠죠.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전투복까지도 지금 탄약은 고사하고 전투복까지도 밀수해야 할 정도로 완전히 군의 기반, 기초가 사라져 있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 알려드립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세대들 고등학교 때 결혼했지 않습니까? 무슨 고등학교 결혼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며칠 동안 공세보다는 노획품 정리로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이 눈으로 보고 믿기 힘든 노획품들을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훈련용인지 정말 무기가 없어 이런 것들을 준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동부전선 공세를 통해 노획한 장갑 차량들 안에서 장난감 상점에나 있을 법한 목재 모형 무기들이 대거 확인되었다고 우크라이나 워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0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러시아 예비군이 투입된 하르키우, 도네츠크 접경 지역의 방어선 전투에서 노획한 것으로 전해진 이 장비들에는 나무를 깎아 물감으로 색을 입힌 AK 소총 모형, 30mm 기관 포탄 모형, 나무로 된 목재 수류탄 모형, 심지어 장난감을 개조해 만든 모형 무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목재 장난감들은 어린이 공예 수업에서나 만들 법한 그런 품질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장난감들이 후방 지역의 부대 재편성이 아닌 야전 부대, 심지어 최전선 부대에서 나온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과 영상들이 공개되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급히 동원된 예비군들을 야전 부대에서 빠르게 교육하기 위한 교보제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실제로 지급할 총이나 무기가 없어 야전에서 급조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해당 전선에 동원한 예비군들은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로 저런 목총 훈련 없이도 제식 소총을 다룰 수 있는 인원들이라며 해당 장난감들이 무기 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일이든 러시아군의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결혼할 때 이런 목총, 저희 학교는 플라스틱 총이 있었는데 M16 플라스틱 총. 그래서 운동장 한 켠에 있어가지고 점심시간 때 그거 들고 막 장난치고 놀았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거 야전에서 급히 만든 품질은 또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야전에서 이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정교하게 깎아 만든 총신, 그리고 AK 소총 특유의 그 윗부분에 있는 이런 형상까지 그대로 다 구해냈고, 여기는 탄창 부분도 라운드 부분에 뭔가 또 홈을 하나 더 파놨죠. 그래서 뭔가 퀄리티를 좀 높였어요. 이거 야전에서 그냥 하면 이걸 왜 팝니까, 이걸 더 힘들게. 여기 손잡이 부분에 아주 라운드 쫙 줘가지고 제대로 판 거 보십시오. 이건 공장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야전 최전선에 이런 게 있다. 그 말은 뭐냐? 집총 훈련하려고 한 거 아니죠. 총 들고 예를 들어서 총금술 훈련을 한다든지 총 들고 제식 훈련한다든지 그런 집총 훈련을 위해서 만든 우리 결혼 시간에 했던 바로 그 용도 아니다 이겁니다. 왜? 최전선이니까. 이게 만약에 러시아 영토에는 벨고로드나 이런 데서 발견됐다면 집총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만들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최전선의 장갑차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장갑차 안에서 무슨 집총 훈련합니까? 총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예비군들에게 나눠준 총 보면 녹이 쓸고 곰팡이가 쓸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총이 없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러시아군. 2차 대전 때 총이 없어서 형벌 부대들에게 총 한 자루만 나눠주고 뒤는 그냥 따라가고 얘 죽으면 그 총 들고 또 달려가던 그 소련군, 중공군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세를 퍼부니까 겁에 질려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을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지역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자포리자주를 지키고 있는 소수의 러시아군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멜리토폴과 베르단스크 방면으로 대규모 공세를 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현지 러시아군 텔레그램 채널들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에서 파죽지세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라스푸티차가 시작되기 전 최대한 많은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현재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자포리자주 일대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0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들은 자포리자 주둔 러시아군 간부들과 러시아 지방 행정 관료들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자포리자 대공세가 곧 시작될 것이며 이미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포리자에 대규모 우크라이나군이 들이닥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경고의 근거로 최근 자포리자시에서 대규모 기동부대 이동이 관측되었으며 이들이 자포리자로 향하는 교통 요충지 오레호브 일대에 집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선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각 10월 4일 공습을 통해 토크마크에 전진 배치된 러시아군 S-300 포대를 초토화시켰고 주요 도로 축선상 러시아군 지휘소와 탄약고의 포격과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은 이 같은 움직임이 우크라이나군의 자포리자 공세가 임박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러 오신트들은 우크라이나군이 E105 고속도로를 통해 바실리카에서 멜리토폴로 고속 진군하고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교통요충지 폴로이를 통해 베르단스크를 강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최근 멜리토폴과 베르단스크 지역에서의 파르티잔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포리자 공세가 헤르손과 돈바스 지역 병력 집중을 막으려는 우크라이나군의 기만책인지 아니면 정말 자포리자를 돌파해 드네프르강 일대의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하려는 시도인지 우크라이나 측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시나리오든 러시아군에게는 그다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포리자,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친러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도표를 만들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측이 아니고 러시아 측 친러들이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자포리자주죠. 자포리자주의 북쪽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통제하고 있고 남쪽은 러시아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토크마크, 그리고 여기가 멜리토폴, 그리고 여기 아래가 베르단스크, 바로 항구 도시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개 축선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한다. 이렇게 토크마크로 내려가서 멜리토폴을 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 일대에서 대규모 포격을 감행하고 있다. 공격 준비 사격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폴로이, 교통요충지 폴로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베르단스크를 점령한다. 그러면서 이 노바카오프카 쪽에서 드네프르강을 건넌 이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또 이 에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가서 이 에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를 탈환한다. 이런 그 시나리오를 러시아 측 친러 오신트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적은 숫자의, 주력은 지금 돈바스 그리고 헤르손 쪽에 다가 있으니까 적은 숫자의 경비병력들만 있는데 러시아군은 이렇게 많은 포격, 이렇게 많은 기동부대가 온다면 겁이 정말 덜컥 나죠. 왜? 자기네들은 목총 갖고 있고 전투복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격, 그리고 여기 이 토크마크를 지키고 있던 S-300 지대공 미사일까지도 파괴됐으니까 이제 하늘은 열려버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공격기,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은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 이제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겁만 내지 말고 항복의 전화로 전화해서 항복하기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